안녕하세요. 키라입니다. 드라마를 이용한 외국어 공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중 한국어 자막의 유무와 그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변화를 중심으로 드라마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자막이 있어야 되는가 없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막의 유무는 지금 내가 어떤 스킬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드라마라는 교재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무조건 자막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렇게 딱 잘라 이야기할 수 없다는 점을 우선 인지를 해주세요.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막의 유무 같은 아주 작은 세부 디테일에 휘둘리기 전에 큰 뼈대와 본질을 내가 제대로 잡고 진행하면 지금 내가 공부하는 이 순간에 나한테 자막이 있는 게 좋은지 역시 지금은 이 자막을 지우는 게 나은지 이걸 본인 스스로가 결론을 쉽게 내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드라마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과연 자막의 유무가 내 학습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지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수많은 학생들의 변화와 결과를 토대로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자막이 있어야 합니다, 없어야 합니다 라는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좀 여러 방향을 동시에 바라보셔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듯 내용이 좀 길어질 거예요. 우선 자막의 역할을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드라마로 학습을 할 때 자막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학습하시는 해당 언어의 자막, 그리고 모국어인 한국어 자막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알기 쉽게 영어 공부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은 드라마를 사용해서 세 가지 장면이 연상이 될 거예요. 첫 번째, 드라마 영상만 보는 순간이 있을 거고, 영어 자막을 켜고 보는 순간이 있을 거고, 한국어 자막을 켜고 보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학습 관점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 세 가지 상황을 상상을 해볼게요.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우선 한국어 자막과 자막 없음의 상태는 우리가 그냥 외국 영화를 볼 때 자막이 있음과 없음의 차이랑 같아요. 바로 이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가, 혹은 추리라는 게 필요한 것인가, 이 차이죠. 제 ABCD 이론을 가지고 보자면 한국어 자막이 있는 상태는 D가 선명한 대문자 D로 보이는지, 아니면 영상만 있는 상태면 아주 흐릿한 D가 있는지 이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영어 자막을 켜는 순간은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이건 사실 별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책상 위에 대본이 있는 상태라면 이 상태에서 영어 자막을 켜는 것은 이해하고는 사실상 관련이 없죠. 그냥 고개를 숙였냐 고개를 들었냐 이 차이밖에 없으니까요. 자막이 없다고 해도 영어 대본을 봐도 똑같은 문자가 눈앞에 있잖아요. 이걸 굳이 차이를 두자면 대본을 밑에다 따로 두면 영상과 종이를 번갈아 가면서 봐야 되지만 영상 속에 영어 자막이 켜져 있으면 시선을 한 곳에만 두어도 되니까 좀 더 실시간으로 문자의 정확도를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영어 자막이 켜져 있으면은 내가 그 대사를 읊을 때 리딩을 한다는 뜻이죠. 암기를 조금 덜 해도 된다는 마음의 안정이 함께 올 거예요. 따라 읽을 때요. 자, 이거를 ABCD 학습과 연관지어서 잠깐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식일 거예요. 자막이 전혀 없다면 추리가 조금 필요할 수 있어요. 영상만 보고 이게 과연 무슨 상황인 거지를 추측을 해야 되니까 약간 흐릿한 D, 어쨌든 ABCD 중엔 D하고 연관이 있을 거고요. 한국어 자막이 켜져 있는 상태면은 즉각적인 이해가 가능하죠. 이해에 도움이 된 거예요. 진한 대문자 D가 있는 겁니다. ABCD 코스 중에서는요. 만약에 영어 자막이 켜져 있는 상태라면 암기를 조금 덜 해도 된다. 리딩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내가 그 문장을 통으로 외운 상태가 아니어도 되니까. 이건 리딩인 CC와 연관이 되어 있겠죠.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나요? 그럼 이제 드라마로 실제로 학습을 해볼게요.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봅시다. 사람마다 드라마를 가지고 공부하는 방식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크게 흔히 세간에서 말하는 쉐도잉과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드라마 학습법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선 쉐도잉하고 제 드라마 학습법의 가장 큰 차이는 대본을 어떻게 손에 넣는가 예요.
모든 쉐도잉 학습자가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쉐도잉을 사용을 해서 외국어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일단 대본을 손에 넣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넷플릭스든 뭐든 어떤 해당 언어 대본을 내가 직접 타이프를 하던지 복사를 하던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혹은 능력자분들이 공유해 주시는 대본을 다운받아서 우선 출력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드라마 학습법 스타트 지점이 여기다, 즉 내가 지금 대본이 내 눈앞에 있다, 그러면 오히려 자막의 유무는 크게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설령 있다고 해도 학습 결과물에 큰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은 이 자막이 있는 게 좋은 거야? 없는 게 좋은 거야? 라는 게 내가 스스로 자막을 꺼보기도 하고 켜보기도 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있는 건가? 좀 긴가민가 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막의 유무라는 게 이해를 위한 도움을 어디까지 줄 건데? 여기에 있거든요. 오히려 자막의 유무 자체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학습하시는 분들은 현재 나의 실력이 더 크게 작용할 거예요. 한글 자막의 유무는 해석의 힌트를 어디까지 줄 것인가? 이기 때문에 학습자 본인의 문자 언어 실력, 즉 단어를 많이 알거나 문법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글 자막이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를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경우는 오히려 발음이나 소리 캐치에 더 포커스를 맞췄을 겁니다. 만약 내가 단어를 거의 모르고 문법도 구멍이 많은 레벨이었다.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문자 지식보다 현재 내가 보고 있는 드라마의 문자 레벨이 좀 높다. 그럼 한글 자막이 해석을 위한 적극적인 힌트로 기능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해당 언어 자막을 켜보기도 하고 한국어 자막을 켜보기도 하고 아예 자막을 없애버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힌트의 종류를 바꾸면서 학습을 할 때 즉각적인 차이를 좀 느꼈을 수는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한글 자막이 있어야지 쉐도잉을 그나마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글 자막이 아예 없으면 너무 어려워서 내가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거든요. 바로 외국어 대본을 보고 대체 왜 이런 문장이 나온 거지? 이게 대체 무슨 뜻인 건지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거예요. 내게 구멍이 많았다면 내가 문법도 아직 잘 모르고 단어도 많이 모르는 현재 언어 실력을 가진 상태, 저는 이걸 구멍이 많다고 표현을 하죠. 내가 지금 이런 상태라면 영상을 봐도 한국어 자막을 봐도 이해가 안 됐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런 학습을 하고 있는 나를 보면 너는 지금 쉐도잉을 할 레벨이 아니니까 우선 단어 좀 많이 외우고 그 전에 독해 같은 것도 좀 하고 좀 더 언어 기초를 좀 쌓아놓은 다음에 시작을 해라. 너한텐 지금 드라마 학습은 너무 어렵다라고 어드바이스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역시 한국어 자막이 있으면 진입이 조금 쉽게 느껴지는 정도는 있었겠지만 자막의 유무로 인해서 엄청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라고 하기엔 좀 애매했을 거예요. 이유는 이 방식으로 진행하는 훈련은 리딩, 정확하게 말하면 적극적인 읽기거든요. 읽기를 할 때, 리딩을 할 때 자막의 변화는 이해하기 위한 힌트를 몇 퍼센트 나한테 제시할 것인가? 이게 그렇게 자극적인 효과가 있진 않아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요. 자, 다시 얘기 좀 돌려볼게요. 여러분이 대본을 테이블 위에 두고 드라마 학습을 시작한다면 압도적으로 이 훈련은 리스닝이 아니라 리딩의 훈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었습니다. 물론 원음은 듣고 있기 때문에 소리 없이 하는 리딩보다는 단연코 소리 자극이 돼요. 하지만 한계점이 분명 존재할 거예요. 소리의 센스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지금까지 뭔가 쌓아둔 것이 있는 사람은 본인의 역량으로 이 리딩 훈련을 통해서 스피킹으로 전환이 가능해요.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거잖아요. 드라마를 가지고 학습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거죠. 나 말 좀 하고 싶으니까. 그 사람 이야기 듣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드라마를 사용해서 쉐도잉을 해서 리딩 연습을 해서 스피킹으로 전환을 하는 게 이게 최종 목표인데 이게 익숙하지 않거나 나한테 구멍이 너무 많아서 쌓아놓은 것이 없는 상태면 리딩 훈련을 열심히 하면은 서툴게 읽기에서 그럴듯하게 읽기라는 결과로 끝나요. 스피킹이라는 기분이 안 들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괴리가 크면 클수록 아, 쉐도잉 아니야. 그거 실패해. 라고 후회하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쉐도잉의 실패 이유는 앞에서 여러 영상에서 언급을 했는데 혹시 여러분이 열심히 쉐도잉을 했는데 큰 효과를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럼 그거는 자막의 유무 때문인 건 아닐 거예요.
자, 그럼 이 쉐도잉 방식을 취했을 때 가장 효과를 보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문자 학습의 기반이 그래도 나름 탄탄히 잡혀있는 분, 시험을 보면 고득점까지는 아닐지언정 그래도 좀 괜찮게 나오는 사람, 일상생활의 내용이라면 들으면 이해는 곧잘 하고 문장도 조금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좀 떠듬떠듬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적극적인 리딩이 정말 많이 부족했던 사람, 교과서로만 익혔기 때문에 나 말은 할 수 있는데 너무 딱딱한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쓸 법한 살아있는 표현이 부족했던 사람, 다시 말해서 딱딱한 표현이라면 할 수 있었던 사람, 발음을 알고는 있는데 연음, 악센트, 인토네이션 이런 게 좀 어색했던 사람, 표현 습득이 목적이었던 분이라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하자면 언어 실력이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자연스러움, 현지스러움, 풍성함이라는 조미료만 부족했던 분들이요. 이것 때문에 쉐도잉이나 드라마를 가지고 외국어로 공부한다는 건 기초 수준의 학생은 할 수 없는 거다라고 믿어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일리는 있죠. 애초에 드라마 학습을 이분들은 이목적으로 선택을 하셨을 테니까 그런 분들은 충분히 기초는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대본을 출력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드라마라는 매체로 학습하는 게 일반적으로 요즘 이야기하는 쉐도잉 방식인 것 같아요. 적극적인 리딩, 현지식 표현, 교과서 같은 딱딱함에서 실생활의 자연스러움으로 현재 자신의 언어를 좀 더 맛깔스럽게 변화하는 것이 목적인 분이라면 효과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함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언어 실력이라면 이 방식이 상당히 어려웠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초기에 나한테 맞는 쉬운 드라마 찾느라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비했을 겁니다. 하지만 쉬운 드라마라는 건 없는 거 아시죠? 그들이 우리의 언어 능력을 가늠해서 드라마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때 자막의 형태를 바꾸거나, 형태를 바꾼다는 거는 이제 영어 자막을 켤 것인지 한국어 자막을 켤 것인지 이 얘기예요. 자막의 형태를 바꾸거나 자막의 유무에 따라서 내게 다가오는 그 자극의 크기는 내가 상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엄청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막의 형태나 유무로 인해서 자극의 차이가 매우 크게 다가왔다면 아마도 이건 자막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 정도가 많이 낮았을 거예요. 즉, 자막이라는 서포트를 받아야지만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실력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본 리딩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지친 분들도 있을 거란 것에 한 표를 드리고,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오래 읽기만 하는 게 맞는 건가? 쉐도잉이라는 게 이런 거 맞나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A, D 연결, CC 연결의 파이프라인을 강화하는 쉐도잉을 해버릴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항상 갖고 계실 겁니다. A, B 연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까지 쉐도잉 방식으로 드라마를 했을 때 상황인 겁니다. 저 두 번째 방식 이야기를 드릴게요. 두 번째 방식은 제가 영상에서 간단히 이야기했던 드라마 학습, 알기 쉽게 키라식 드라마 학습법이라고 구분을 해둘게요. 쉐도잉하고는 좀 구분을 해두세요. 이 키라식 드라마 학습법과 쉐도잉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본을 직접 쓰느냐 쓰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키라식 방법을 하고 있다면 자막의 유무가 엄청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자, 이때 이야기하는 자막은 한국어 자막이에요. 해당 언어의 자막은 이 학습에서 불필요해요. 왜냐하면 대본을 어차피 내가 듣고 쓸 거거든요. 그 자막은 해당 언어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어, 모국어 자막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키라식 드라마 학습법, 알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대본을 쓰는 드라마 학습법이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자, 이 키라식 드라마 학습법은 다시 4가지 레벨로 나눌 겁니다. 낮은 레벨부터 갈게요. 레벨 4, 한국어 자막이 있는 상태에서 영상을 보면서 대본을 직접 쓰는 것. 레벨 3, 한국어 자막이 없는 상태에서 영상을 보고 대본을 쓰는 것. 레벨 2, 한국어 자막도 없고 영상도 없는 상태에서 토막 카피를 하여 대본을 쓰는 것. 레벨 1, 자막 없고 영상 없는 상태에서 풀 카피 대본 쓰기. 총 4가지 레벨이에요. 나중에 이 레벨을 다시 한번 그림과 함께 쉽게 알기 쉽게 풀어서 요약을 해드리겠지만 참고로 레벨 5, 레벨 5가 쉐도잉이에요. 대본이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소리 카피 리딩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레벨 1과 레벨 2, 레벨 1, 2는 자막도 없고 영상도 없는 가장 하이 레벨의 카피지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전원 레벨 1로 진행을 해요.
그런데 제가 초반에 드라마 학습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레벨 4였어요. 레벨 4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레벨 4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대본을 직접 쓰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듣기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실제로 일부 학생들은 이 레벨 4단계만으로도 충분히 궤도에 올랐어요. 드라마 3, 4개가 끝나면 바로 회화가 트이고 너무 자연스러운 회화에 진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레벨 4는 한국어 자막이 있는 상태에서 대본을 직접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드라마로 학습을 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왜 그렇게 자막의 유무에 신경을 쓰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있으나 없으나 그게 중요한가? 물론 없으면 조금 더 진지하게 듣긴 하겠지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충분히 듣고 잘 쓰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거지? 라는 막연한 생각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일부에게서 묘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